힐링가족 여러분, 자, 이번에는 주식 투자란 과연 무엇인가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에 지금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최고치 전 고점 대비 지금 17%나 하락을 한 상태예요. 보통 연 단위로 보면 뭐 1단위,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 그러죠. 연간 단위로 보면 보통 5%에서 10% 정도 하락 구간은 자주 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이렇게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17%까지 또 S&P 500이 10% 이상 하락? 거의 안 와요.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이런 하락 구간, 심한 하락 구간을 꼭 견뎌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 1단위, 월 단위로 본다면 주가의 변동성, 정말 이 세상 모든 투자 중에 아마 그 변동성은 가장 클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는 이런 단기 변동성을 이겨낸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아요. 말이 그렇지 이 단기 변동성, 이 주가의 변동성을 이겨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은 많아도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바로 이 변동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변동성을 누구든지 쉽게 이겨낸다 그러면 부동산처럼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주식은 아주 심하게 요동치고 오르내립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으면 이런 심한 단기적 변동성에 놀라서는 안 됩니다. 금융 이론에서는 이것을 당연한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실린 가족이 아니고 그냥 혼자 개별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락 구간 정말 참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많은 우리 실린 가족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고 난 뒤에 보면 야, 그때 참 큰 힘이었구나. 이 주가 하락 구간을 내가 참 잘 견뎌냈구나. 내가 용기를 가지고 저가 매수를 정말 잘한 거구나.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항상 말씀드리죠. 단기적으로 더 높은 심한 변동성을 꼭 이겨내야만 합니다. 주식의 연 단위의 평균 변동성이 낮으면 주식 투자 수익률 함께 낮아져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별로 변동이 없죠? 그럼 수익률 별로 안 높아요. 변동이 심할수록 수익률이 그만큼 비례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 기간이 길어지는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월 단위와 연 단위는 컸던 변동의 폭이 길게 보잖아요. 일관된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경우 보세요. 벌써 11년 넘었죠? 10,000원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온 걸 보면 자세히 보면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거예요. 1년 단위로 본다면 오르내리는 톱니바퀴 같이 오르내리는 폭이 상당히 심했던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사람 마음이 계속 흔들렸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12년 동안 장기적으로 보면 그냥 별일 없이 꾸준히 우상향한 모습 아닙니까? 바로 일관된 모습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히 일관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월 단위, 연 단위로 본다면 톱니바퀴처럼 계속 움직인 거죠. 주식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수익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투자 성공의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최고의 수익률은 가장 큰 리스크, 뭐죠? 리스크, 위험성, 주가 폭락, 이걸 감당한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로 돈 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10년 이상으로 길게 보면 주식 투자는 결국 리스크 관리가 핵심 포인트예요.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투자 생활을 지속을 하다 보면. 그래서 주식 투자의 핵심 포인트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예요. 뭡니까? 멘탈 관리죠.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의 수익은 플러스였던 해가 마이너스였던 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한 근거 자료 다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주가는 역사적으로 우상향을 해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식 투자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그 투자할 때 사람의 심리가 투자할 때 그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받는 고통이 2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러니까 10% 수익 났어요. 참 기분 좋죠? 근데 5%만 마이너스 나도 10% 수익보다 5%가 반 아닙니까? 그런데도 손실에 대한 고통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뇌는 그 안전 가능성보다 위험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1년 단위, 연단 1년 단위, 그 연 단위로 보면 주가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확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73대 27이었다고 합니다. 73대 27. 그러면 10개로 보면 4분의 3, 4분의 1. 그렇죠? 73대 27이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상향을 해왔던 것입니다. 주식이 뭐예요? 가격? 주식의 가격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또 얼마 벌고 이런 개념 아닙니다. 주식이란 그 경제의 기본 원리 아니에요? 끊임없이 미래의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 그 기업에 대한 소유권 가지고 있는 증표예요. 그게 주식 아닙니까? 소유권. 그 주식에 동업하는 그 소유권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사업을 한다 해도 일부 기업은 생존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파산하는 경우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능력 있고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이 그 빈자리를 또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보다 우리는 안전하게 ETF 장점 아닙니까? 나스닥 100개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투자하고 있는데 한 회사가 망했어요. 파산했어요. 큰 문제 없죠? 대신 그 회사가 도태되고 떨어지면 더 성장성 있는 더 좋은 회사가 새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ETF의 장점이고 안정성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발전, 기술, 과학, 문명의 발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대학 교수이자 경제학자 토머스 멜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인구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22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220년 전에 식량 생산이 곧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0억 명이 훨씬 넘는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릴 만큼 식량을 생산할 방법은 절대 없다라고 인구론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220년 전에 10억 명? 지금 몇 명이에요? 80억 명이 가까이 돼요. 지금 7, 8억 명 되죠? 식량 생산이 곧 정점에 이르기 때문에 10억 명이 훨씬 넘는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릴 만큼 식량 생산 못한다고. 그는 식량 생산 기술의 무한 발전 개념을 단호히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보세요. 현재 인구 80억 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20년 전에는 60억 명이었습니다. 지금 선진국 대부분이 직면한 더 심각한 문제. 비만이에요. 너무 많이 먹어요. 물론 아프리카를 비롯한 가난한 일부 국가에서는 기아에 시달리고 있죠. 세계는 결과적으로 보면 식량이 남아돌아요. 적당한 배분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경제학자, 대학 교수였던 겨우 10억 명이 넘는 인구, 식량이 모자라요? 지금 보세요. 더 식량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생산 기술 발전이 됐지 않습니까? 또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1800년대 말에 영국의 인구 증가와 산업 수요 때문에 그때는 말 타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마차. 말에 대한 수요를 계산해 보니까 1950년쯤 되면 영국 런던 전역에 사람 늘어나죠? 산업 수요가 늘어나죠? 말똥, 점점 말이 많아지니까 말똥이 약 3m나 쌓일 것으로 예측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인류 문명의 발전을 생각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자동차 내연기관이 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 자동차 시대죠. 그러니 말이 끄는 운송수단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인류는 지속적인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지금 4차 혁명 시대, 앞으로 어떤 기술, 어떤 문명이 발전이 나올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술, 과학적인 새로운 세상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름,
원유 생산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 기름을 쓰다 보면. 기술 발전 덕분에 석유 매장량 찾는 기술, 계속 새로운 석유 매장량을 계속 찾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40년 전보다 오히려 매장량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천연가스까지 또 추가로 발견돼서 천연가스, 미국, 러시아,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측면에 있어서 가스 올라가고 있죠. 기름값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는 인류가 더욱 발전해요. 내연기관에서 자동차, 지금 어디로 넘어가는 초입입니까? 전기차. 전기차로 바뀌는 세상에 지금 시작점에 서 있는 거예요. 인류의 발전은 무엇이든 고갈되기 전에 대체제를 찾아내게 돼 있습니다. 그걸 못 찾아내면 인류 문명의 발전은 끝나는 거고 인류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또 지금은 인터넷 시대니까 10년 전, 20년 전 그런 기사들 있어요. 신문 기사들. 다우, S&P 500, 나스닥 꼭지래요. 너무 높대요, 지금. 근데 그때 주가 지수 보면 웃음 나올 정도예요. 너무너무 싸서. 이렇듯 인류의 문명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갑니다. 그거에 따라서 주가는 그대로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주가의 하락 뭐가 무서워요.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그 개념이니까 무서운 것이지. 아무리 저가 매수 기간 지금 좋은 기회다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오르기 전에는. 다 오르고 난 다음에 귀에 들어와요. 올랐으니까. 또 지금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그 병 주가만 오르면 다 없어져요. 또 주가가 오르면은 이거 팔고 안 할 거예요? 그럴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세요. 나중에 때가 다 옵니다. 주가 하락이 무서워서 잠을 못 잘 정도, 정말 하루 생활,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 그러면 주가 원상태에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은행에 돈 넣어놨다 생각해 두세요. 그때 떠나세요. 그런데 떠날 것 같아요? 내가 투자했던 원금이 왔어요. 그때부터 사람의 욕심이 또 생겨요. 돈 벌고 싶은 마음. 그러다가 주가 떨어지면 또 무서워해요.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힐링 가족입니다. 힐링 가족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 없습니다. 여기까지.